민족말살 통치기에 식량과 금속 등의 물자 수탈 볼게요. 식량 수탈 먼저 보면은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조선 미곡 배급 조정령. 여기서 미곡, 미가 쌀미예요. 그래서 쌀을 배급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쌀을 공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출한다는 얘기는 집에서 먹을 최소한의 쌀만 남기고 싹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미곡을 배급하고 조정한다. 이게 바로 간단히 말하면 쌀 공출한다. 이게 1939년이에요. 연도암기를 위해서는 요거부터 볼게요. 산미증식계획 재개가 1940년이에요. 그래서 쌀 공출 1937년에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군량미 같은 게 모자르니까 39년에 쌀을 공출을 하다가 아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산미증식계획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산미증식계획 재개한 게 1940년이에요. 산미증식계획 재개 1940년 이거부터 연도암기법을 말씀드리면은 산미증식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20년에서 34년까지 실시를 했죠. 그러다가 1940년에 그만뒀던 산미증식계획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요 연도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외울게요. 산미증식계획은 산미, 쌀 생산을 증식한다 이런 얘기죠. 쌀을 증식하는데 얼마나 증식하게? 2배? 3배? 4배? 그래 4배 증식하자. 4배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도암기를 위해서 산미증식, 쌀을 증식한다고 얼마나? 2배? 3배? 4배? 4배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2배, 3배, 4배, 여기서 2배에서 20년에서 3배, 4배에서 34년까지 산미증식계획이 20년에서 34년까지 진행하다가 그만 멈춘다. 그랬다가 40년에 재개한다를 외우기 위해서 2배, 3배, 4배, 4배 좋다. 4배에서 40년에 다시 재개되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 20년에서 34년까지 하고 40년에 재개한다. 산미증식, 쌀을 증식한다고 2배, 3배, 4배, 4배 좋다. 이 암기법을 가지고 산미증식계획 재개는 1940년이다. 그래서 1940년에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하기 전에 1년 전 그러니까 1939년에 먼저 쌀 공출제도인 조선 미곡 쌀에 대한 배급 조정령을 산미증식계획 1년 전인 39년에 했다가 아니다. 차라리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하자. 그래서 1940년에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1943년에는 조선식량관리령을 실시를 해요. 이 조선식량관리령은 공출 대상을 확대한 거예요. 39년에는 쌀, 공출 대상이 쌀이었잖아요. 그랬다가 43년에는 조선식량관리, 식량을 관리한다는 이름으로 조선식량, 조선이 먹는 거는 쌀만 있는 게 아니죠. 쌀뿐만 아니고 미곡, 대맥, 소맥 등 다양한 먹는 곡물들로 공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조선 식량을 관리한다. 이런 명목으로 공출 대상을 확대한다. 조선 식량에는 쌀뿐만 아니고 다양한 곡물들이 있으니까 조선 식량을 관리한다는 명분 하에 공출 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식량 관리령 43년 요 연도암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 식량 관리령은 공출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조선 가정에 와서 이 곡물들을 뜯어갈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집에 있는 식량들, 조선 식량, 조선 집에 있는 식량들, 쌀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건 대맥, 소맥,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싸놓으삼. 그러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야, 너희들, 집에 있는 식량들, 쌀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싸삼. 그래서 싸놓으삼 해서, 43년. 조선 식량이라면은 전부 다 싸놓으삼. 그래서 43년에 조선 식량을 관리하는 조선 식량 관리령을 실시하더라. 요렇게 식량 관련된 거 3개 외우시고요. 자, 그 밖에 물자 관련된 거 연도암기는 금속류 회수령과 일단 물자 통제령이 있어요. 이거는 태평양 전쟁, 미국과 전쟁한 게 1941년이죠. 이 태평양 전쟁 전후로 물자 통제와 관련된 게 있어요. 41년 9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3개월 전에 금속류 회수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계획하고 있어요, 일본이. 근데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미국은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일단 우리도 먼저 물자를 좀 확보하자. 그래서 전쟁 물자 중에서 전쟁 무기로 쓰는 게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먼저 좀 우리가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금속류 회수령, 집집마다 있는 금속류를 거두어들이는 금속류 회수령을 실시한 게 바로 태평양 전쟁 직전, 바로 3개월 전인 1941년 9월에 금속류를 걷어들이는 회수령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금속류 쇠붙이를 끌고 모으는 금속류 회수령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태평양 전쟁 일어나자마자 금속류, 그러니까 금속 물자를 회수를 했잖아요. 이거를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일어나자마자 물자 통제령, 물자를 통제하는, 그래서 모아놓은 금속류 물자들을 나가 쓰는 거를 좀 통제해서 아껴 써라.
이게 바로 물자 통제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태평양 전쟁을 기준으로 태평양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물자를 끌고 모으는 금속류 회수, 끌고 모은다는 얘기죠. 금속류 회수령이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있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바로 모아놓은 금속 물자들을 아껴 써야 돼. 그래서 물자를 통제해라 하는 물자 통제령을 실시하더라. 물자 통제령 관련해서 마지막 외워야 될 건 군수생산 책임제도가 1944년에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게 군수 물자를 책임지고 할당량을 맡기는 거예요. 이만큼은 무조건 생산해. 어떻게 생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희들 이만큼 생산해.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에서는 식량도 그렇고 금속 등 물자도 그렇고 조선인에게서 온갖 착취, 물자를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44년이 되면 가지고 가는 거에서 모자라서 방법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됐든 만들어내. 더 이상 뺏을 게 없으니까 야 너희들이 만들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자체를 조선인에게 떠넘기더라. 할당량만큼 무조건 생산해. 이런 얘기예요. 이 짓은 생산 자체를 떠넘기는 건 진짜 이렇게 생각할게요. 쓰레기 짓이다. 천벌받을 짓이다. 그래서 일본이 천벌을 받는다. 언제? 1944년 바로 다음에. 그래서 1944년 연도 암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1944년에 일본이 했던 짓은 전부 다 막장, 쓰레기 짓, 천벌받을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의미를 부여하셔서 연도를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군수생산 책임제도,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걸 조선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착취, 스타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뺏어갈 게 없으니까 야 너희들이 알아서 생산해. 이런 쓰레기, 천벌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1944년에. 그러니까 천벌받아서 45년에 일본이 패망하더라. 이렇게 1944년에 일본이 천벌받을 짓을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징병제. 자기들 전쟁에 조선 사람들을 막 징병, 마구잡이로 끌어가서 전쟁 군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천벌받을 짓이죠. 징병제도 천벌받을 짓이니까 1944년. 그리고 여자 정신대도 1944년이에요.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썼잖아요. 완전 천벌받을 짓이죠. 그래서 1944년. 그리고 군수생산 책임제도도 착취하다 더 이상 착취할 게 없으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생산해내. 이렇게 할당량을 떠넘기는 군수생산 책임제도도 천벌받을 짓이다. 그래서 패망 1년 전인 1944년 이렇게 연도암기를 하세요.